5억을 빌리면 월 333만 원. 월급 420만 원인 직장인이 월급의 79%를 대출 이자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섰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이게 단순히 금리 뉴스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 직장인 실수요자를 짓누르는 건 금리 하나가 아니에요. 공급이 무너지고 전세 시장이 잠기고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는 삼중 압박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전세 매물이 3개월 만에 31.1% 사라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보다 31.4% 급감했어요. 그 빈자리를 채워줄 B아파트 준공은 2018년 대비 86.1% 쪼그라들었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게 지금 2026년 하반기 부동산입니다. 2026년 하반기 부동산이 직장인 통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7%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4월 기준 5대 은행 5년 고정 주담대 금리 상단이 7.02%를 찍었습니다. 하단도 4.42%예요. 2022년 10월 이후 딱 3년 5개월 만에 다시 7%대 진입이거든요. 여기서 저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충격이 실감이 납니다. 5억 원을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빌리면 월 원리금이 332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월 평균 근로자 임금이 420만 5천 원이거든요. 계산해 보시면요, 월급의 79%가 대출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밥값, 교통비, 아이 교육비 빼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작년 말보다 월 25만 7천 원이 더 오른 거예요.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연간 300만 원 이상이 더 나가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무담보 신용대출보다 주담대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잠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담보 없이 빌리는 것보다 더 비싸다니요?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 총량을 제한해야 하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2023년, 2024년, 2025년 이 시기는 부동산 시장의 탐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연간 9% 가까이 오르고 강남 3구 국민평형은 26억을 찍었어요. 그런데 2026년 시장의 온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탐욕의 시장이 공포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7%는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거든요. 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대출 한도까지 동시에 조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좀 적게 빌리면 되지 않을까 싶으시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부가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로 잡았습니다. 2025년이 1.7%였는데 더 낮췄어요.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총량을 국가가 직접 조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집값 15억 이하면 최대 6억, 15억에서 25억 사이면 최대 4억, 25억 초과하면 최대 2억입니다. 얼핏 보면 15억 이하 주택은 6억까지 빌릴 수 있으니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25년 말 기준 15억 원을 돌파했어요. 15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최소 수억 원의 대출이 필요한데 그 대출을 받는 금리가 7%대고 한도는 막혀있는 이중 압박 구조가 된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PIR, 소득 대비 집값 배율이 13.9배라는 숫자입니다.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도 서울 아파트 사는데 26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26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정년퇴직이 코앞에 올 때쯤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잠깐, 상단 7.02%가 아니라 하단 4.42%에서 빌리는 분들은 좀 낫지 않냐고요? 물론 부담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1월 중순 대비 상단은 0.72%포인트, 하단도 0.29%포인트가 올랐어요. 어느 은행을 가도 어떤 조건으로 빌려도 오름세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막혔는데 집 공급까지 사라지고 있거든요. 공급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시면 말문이 막히실 거예요. 공급이 왜 중요할까요? 부동산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이 충분하면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과 전셋값이 오릅니다. 그게 기본 원리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서울 2026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9,195가구입니다.
작년 42,577가구에서 31.4%가 급감한 수치예요. 1만 가구 이상이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29,195가구 중에서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물량이 22,822호입니다. 이 물량들은 그동안 임대료 상한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무 기간이 끝나면 그 제한이 풀리거든요. 지금까지 눌려있던 전세가가 한꺼번에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파트가 부족하면 비아파트,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곳으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런데 비아파트 공급도 바닥을 찍었어요. 2018년에 서울 비아파트 준공이 35,006가구였는데 2025년에는 4,680가구입니다. 86.1%가 사라진 거예요. 비아파트 착공 비중도 2021년 39.7%에서 2025년 14.5%로 쪼그라들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아파트도 없고 대체제인 비아파트도 없는 이중 공급 쇼크입니다. 한 분이 댓글에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남기셨는데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다고 다 죽였더니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곡식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를 주제해서 임대 공급 주체가 사라졌고 그 결과가 지금 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사라지면 전세 시장이 타격을 받겠죠? 근데 지금 전세 시장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전세 61주 연속 상승.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 4월 기준 서울 전세가 61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61주면 1년 넘게 한 번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매물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서울 전월세 물량이 불과 3개월 만에 44,077건에서 33,395건으로 줄었습니다. 31.1% 감소예요. 이 중에서 특히 중저가 지역이 타격이 심한데 노원구는 전세 매물이 54.1% 줄었고 강북구는 47.9%, 구로구는 56.6%가 사라졌어요. 강남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실제로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이 지역들의 전세 매물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어요.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79.7%를 찍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사상 최고 수치예요.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지고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지금도 힘든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계약이 2026년, 2027년, 2028년에 차례로 만료됩니다. 갱신권을 쓰면서 눌러놨던 전셋값이 한꺼번에 시장가로 조정될 수 있는 2차 파고가 예고된 거예요. 1차 파고가 지금이라면 2차 파고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직장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공급, 전세, 3중 압박 구조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세 만기가 1년 이내로 임박하신 분들입니다. 갱신 청구권이 아직 남아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세요. 주변 전세가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집주인과 협의해서 현재 조건으로 2년을 더 사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갱신권을 썼거나 조건이 맞지 않다면 이사 준비를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물 31.1% 감소 상황에서 늦게 움직이면 선택지가 없어져요. 시간이 무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관망 중인 분들입니다.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7% 금리로 5억을 빌리면 월급의 79%가 대출이자로 나가는 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쉽게 안 빠진다는 논리도 있지만 금리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당장 무리한 매수보다는 2026년 하반기 금리 방향과 추가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미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 타이밍을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고정금리 전환 시점을 금융사와 상담해 보시고 현재 금리 수준이 언제 꺾일지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경우 모두 공통으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2027년에서 2028년 갱신권 만기 물량이 쏟아지는 2차 전세 대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선택이 그 시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장기적으로 계획하셔야 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하반기 직장인 부동산은 금리, 공급, 전세, 세 방향에서 동시에 눌리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라면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앞으로도 직장인 눈높이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